나이 들수록 엄마가 더 그립습니다. 중년들이 이 글을 클릭한 이유, 엄마가 그립기 때문일 겁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어떤 작은 것 때문에 문득 엄마가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남는 사람인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는지, 그 작은 손에서 얼마나 큰 사랑이 나왔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엄마가 더 그리운 이유들. 얻은 인생은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는 공간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 따뜻한 한 번이 이 공간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천천히 시작할게요. 엄마. 이 두 글자를 입안에서 굴려보면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냥 기쁨도 아니고 따뜻하면서도 아린, 그리우면서도 감사한 그 복잡한 감정 덩어리. 살다 보면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20살에 엄마를 생각할 때와 40이 넘어 엄마를 생각할 때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을 더 알게 되고, 삶을 더 알게 되면서 엄마를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알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10가지로 나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몸이 아픕니다.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어딘가 쑤시거나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엄마입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프면 엄마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 있나 없나 하면서 그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아픔이 조금 가셨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참 그립습니다. 밥은 먹었어?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이 말들이 그때는 그냥 엄마 잔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아픕니다. 아프면 더 약해집니다. 그 약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엄마라는 걸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맛있는 걸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생각납니다. 아주 맛있는 것일 때는 엄마도 이거 좋아하실 텐데, 아니면 이거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고 싶다. 그리고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걸 다시 알게 됩니다. 너 먹어라 하며 자기 것은 뒤로 미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는 항상 자기가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줬습니다. 엄마는요? 나는 배 안 고파.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른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배 안 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먼저 먹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눈물이 납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그리고 옆에 엄마가 없을 때마다. 세 번째,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역시 엄마입니다. 해결해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돈 문제, 관계 문제, 사회에서 겪는 일들. 엄마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말을 털어놓고 나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도, 답이 없어도,
그냥 누군가가 들어줬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지금 힘든 날에 그 귀가 그립습니다. 네 번째, 집에 들어가도 엄마가 없다는 게 문득 서럽습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면 엄마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당연해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가 됐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가 없을 때, 왔어? 를 들을 수 없을 때, 그 빈 공간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목소리 하나가 집을 집답게 만들었다는 걸 없어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엄마가 계신 분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왔어? 하는 그 목소리를 조금 더 소중하게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엄마의 잔소리마저 그립습니다. 이 말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잔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 그 사람은 왜 만나? 몸 챙겨야지. 돈 허투루 쓰지 마라. 일찍 들어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그 말들.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부 걱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잔소리가 사실은 전부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굶을까봐, 내가 추울까봐,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날까봐, 내가 몸이 상할까봐, 내가 돈 때문에 힘들까봐, 내가 늦게 다닐까봐, 그 걱정이 잔소리로 나왔던 겁니다. 지금은 그 잔소리를 들어줄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여섯 번째, 엄마에게 더 잘해줄 걸 후회합니다. 이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있을 때는 몰랐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자주 연락했더라면, 더 자주 찾아갔더라면, 더 맛있는 것 사드렸더라면, 더 많이 안아드렸더라면, 사랑해라는 말을 더 자주 했더라면, 그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엄마가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 했던 것, 오늘 해보십시오.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작은 선물, 사랑한다는 말, 나중이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일곱 번째,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마트에서 봅니다. 식당 메뉴판에서 봅니다. TV에서 봅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 엄마가 잘하시던 음식, 엄마가 내 앞에서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하셨던 음식, 이제는 같이 먹자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히는지. 같이 먹자는 말, 너무 단순한 말,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음식을 앞에 두고 혼자 먹습니다. 아니면 먹지 못합니다. 엄마 생각에 눈물이 음식보다 먼저 납니다. 여덟 번째, 내 나이가 엄마가 나를 키우던 나이와 비슷해지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40이 됩니다. 50이 됩니다. 그 나이에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엄마가 40이었을 때 나는 몇 살이었는지, 엄마가 50이었을 때 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먼저 챙겼습니다. 내 나이가 그 나이가 되면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할수록 더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더 그립습니다. 9번째, 나도 부모가 되어 보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 자식이 아플 때, 그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희생했는지, 그때의 엄마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나도 처음 부모가 됩니다.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실수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엄마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잘 모르는 채로, 불안한 채로 그래도 나를 위해 전부를 쏟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10번째, 엄마는 곁에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립습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마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엄마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밥을 챙겨 먹는 것,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이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버티는 것, 엄마가 버티는 걸 보며 배웠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엄마가 먼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내 삶의 방식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내 습관 안에, 내 말투 안에, 내 가치관 안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안에. 그래서 엄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엄마가 준 것들이 함께 살아있습니다. 오늘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플 때 생각나는 목소리,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함께 먹고 싶은 사람, 힘들 때 털어놓고 싶은 귀, 집에서 들리던 왔어? 하는 목소리, 이제는 그립기까지 한 잔소리, 더 잘해드렸으면 하는 후회, 좋아하시던 음식 앞에서의 먹먹함, 그 작은 몸에서 나온 큰 사랑,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된 마음,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존재. 이 모든 것이 엄마라는 2글자 안에 다 있습니다. 엄마가 그리운 날에는 참지 말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움은 잊지 못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리움이 클수록 그만큼 사랑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엄마가 그립다면 마음껏 그리워하십시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가 곁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연락해 보십시오. 엄마 잘 계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날, 여기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엄마가 그리운 날에는 참지 말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움은 잊지 못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얻은 인생이었습니다.